네, 오늘 장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기분 아주 좋은 오늘장 마감을 보는 것 같네요. 1914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IMF 재원 확충, 독일과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 호조,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좋게 나왔다. 이런 모든 재료를 더 뛰어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1914. 15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현물 쪽 순매수는 6천억이었고요. 선물 쪽은 9천 계약 넘게 샀습니다. 놀라운 외국인의 수급이 만들어낸 종가,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경쾌했는데요. 1월 19일 목요일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큰 변화 없이 1910선을 꿋꿋이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도 대량 매수세를 보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 주식을 쌍그리 매수하면서 지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2.59포인트 상승한 19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이 6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도 8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6,04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6,596억 원 대량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죠.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9% 상승한 515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은요. 188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역시 292억 원 매수 행진을 이어갔네요. 반면에 개인은 40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4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이 성공하고 또 국제통화기금이 재원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유럽 위기 불안감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환율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70전 하락한 1,137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업황 회복 기대에 주가 40만 원을 회복하면서 4흘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4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도 4% 이상 강세 보이면서 10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도 3% 가까이 강세 보였네요. 37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반면에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30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한지주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42,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도 4% 넘게 강세 보였네요. 26,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 0.28% 빠지면서 28만 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서울반도체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메디포스트 6% 넘게 빠지면서 18만 7,900원에 거래 마쳤네요. CJ ENM도 1.29% 상승하면서 오늘 31,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캠텍도 2.37% 상승하면서 16만 4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과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철강금속 업종이 2% 넘는 강세를 보였죠. 인텔 등 미국의 IT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오늘 IT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그리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4% 상승하면서 107만 200원, LG전자 0.14%, 보합권에서 72,800원에, 하이닉스 4.16% 상승하면서 2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 5.04% 상승하면서 13만 5,500원에, 삼성전기 4.1% 상승하면서 86,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이노텍도 6.34% 급등하면서 77,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금호전기도 5.53% 상승하면서 2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하고 또 반도체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26% 상승하면서 12,050원에 거래 마쳤고요. 국제 엘레트릭도 2.65% 상승했습니다. 유진테크도 11.36% 급등하면서 오늘 29,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하나 마이크론도 2.29%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에 오늘 철강 관련주들 동반 상승했죠. 포스코 2.78% 상승하면서 40만 7천 원에, 동국제강도 4.6% 상승하면서 22,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니온 스틸도 3% 이상 상승하면서 16,5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교육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교육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따라 국내 업체 수혜 기대감이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듀박스 상한가 기록했네요. 617원 기록했고요. 라이프 NB도 753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G러닝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01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매수 규모가 전전일처럼 7천억이 넘었고요. 외국인들의 현물이 7천억 더 넘게 들어오면서 막판에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면서 107만 2천 원의 종가 형성돼 장중 가장 고점이 종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더 삼성전자를 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대신증권으로 가보죠.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1910선도 돌파가 되네요. 중반까지. 예, 일단 최근 코스피 지수는 기술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면 물론 한 달여 만에 1900선도 재돌파하는 데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개선된 수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처럼 외국인들의 개선된 상황을 봤을 때는 최근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유로존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S&P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발행되고 있는 유럽의 단기 국채 발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를 나타내고 있는 유리보 OIS 스프레드도 최근 안정세로 기울고 있다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의 리스크 안정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연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호전과 더불어서 지난 간밤에는 미국의 주택 경기까지 좀 더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처럼 그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유럽 리스크 완화에 따른 안도랠리의 성격과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컸다면 간밤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에 관련돼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초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금일 밤에는 미국의 인텔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4분기 EPS 성장률 전망치가 4.6%를 나타내면서 3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폭 큰 이미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예상치를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경우에서는 금일 국내 증시에 나타났었던 기술자의 상승세가 연장되면 물론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밤 미국의 실적 발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미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고 실적 전망까지 좋았다라고 해서 인텔에 대한 실적 호평이 쏟아진다면 오늘 한번 큰 폭으로 뛰었지만 미리 큰 폭으로 뛴 게 아니라 내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IT주는 상승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요즘에 중소형주가 IT를 좀 제외하고는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중소형주 들고 있으면 수익률에 별 재미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일러주세요. 예, 일단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네. 금일 삼성전자 등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인텔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가 65센트였고요. 저장 EPS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61센트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대치가 큰 만큼 오히려 기대치를 넘어선다면 최근의 상승세는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대형주로 몰렸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중소형주의 상승 추세가 아직 크게 꺾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대형주가 쉬어갈 때는 중소형주가 다시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대형주는 난 조금 늦은 것도 같고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그냥 꾸준하게 매집해도 괜찮겠어요? 예, 일단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의 순환매 성격으로 일단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설 잘 쇠시고 그 이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슈 얘기 들어보고 내일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라이징스탁에서 홍혜진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것들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코스피 활짝 오늘 1900도 한 달 만에 넘겼죠. 박스권 상단 돌파까지 가능한지 그 가능성 타진해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악재 부각 우려는 없는지 체크해야 될 변수들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만큼이나 오늘 훨훨 날았던 IT대 조금 주춤했던 자동차 사실은 바로 직전에 기존 주도주 같은 그룹이기도 했었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커지는 이란 리스크, 정유주에 미칠 영향은 약간 소강 국면에 이 이슈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900을 돌파도 했지만 사실은 1910선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튄 지수를 보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갭 상승에 외국인들의 힘이 확 실린 결과라서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어느새 지금 1900 돌파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다수설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950선도 더 위, 2000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시 영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기가 다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르는 건데 과연 경기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소비 모멘텀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제조업 지표가 조금 호조세가 나오면서 나온 부분인데 얼마나 지금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격언을 좀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분이 슬슬 되기 시작할 때 이런 걸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예. 진짜 이제 막 오늘 한 달 만에 와 1900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네. 2000 얘기까지 나와서 이건 좀 오바다 싶어도 예. 너무 이제 막 생기는 그 거품을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닌지. 카푸치노는 거품이 좀 있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비유가 정말 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2009년 초반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제 금융주부터 움직이면서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많은데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안 왔던 거죠. 그러면서 시중으로 돈이 급격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또 QE1, 2 과정을 겪으면서 장이 올라왔던 것인데 팩트만 놓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팩트를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유럽이나 혹은 중국 그리고 미국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갈 정도의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팩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 그리스 디폴트 부분이 어느새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하도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묻혀서 이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 지금 디폴트가 이제 국채가 작년 말에 스무스하게 상환이 되면서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또 그리스에서 좀 배째라는 식의 어떤 대응들이 좀 어느새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20년에 이제 도래한 2,500억 유로 그리스의 국채가 지금 만기가 있는데 1,000억 유로 정도 이제 감축 계획 관련해서 이제 2, 3주 내에 국채 교환 협상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차 구제금융 협상도 마무리 계획이 있는데 이게 1월 말까지는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디폴트로 가는 수순은 거의 확실할 것 같고 이 부분에 협상이 있어서 또 진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제 지겨우실 텐데 지겹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 EFSF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은 은행들이 문제거든요, 사실. 민간 은행들 이제 추가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1월 말까지 계속 모임이 예정돼 있죠. 제가 일부러 더 이상은 이제 일정 같은데 말씀 안 드리거든요, 지겨워서. 예, 이제 그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 유럽 각국 협상 테이블 과연 이게 시원한 부분이 나올 것인가?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급 부분.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수급. 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기일 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매수가 오히려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연말 배당 보고 들어온 자금들 분명히 청산하는 시점은 분명히 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 1900 중반 정도에서는 분명히 저는 충분히 청산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수급에서도 물론 지금은 좋지만은 뭐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 배당 관련해서 들어온 자금이 어느 정도는 청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지금 경기 모멘텀 가지고 가는데 이전 박스권 1950입니다. 사실 새로운 건 없거든요. 지금 박스권 계속 박스권 하니까 지겨우셨겠지만 결국엔 또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국면이고 이걸 뚫을까에 대해서는 뭐 흐지부지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1900 중반 혹은 1920, 30만 되더라도 비중을 일단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상단을 뚫기는 조금 버겁거나 근처까지만 간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결국에는 제가 판단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근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팩트를 봤을 때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넣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1900 위에서는 봐야 된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예,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약간은 조금 조심하자 쪽의 뷰인데 홍진 팀장님도 네.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 그런 말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을 따라서 매매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맞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실감케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것은 윗선에 가면 저항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있는 거고 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가담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라면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흡수할 경우에는 당연히 좀 뚫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돌파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외 악재,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월 달도 그렇고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뭐 국채 만기가 있고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만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자. 그러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지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라면은 충분히 박스권에 대한 돌파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악재가 신규 악재가 추가되지 않고 기존 악재가 지금 악재로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윗방향을 뚫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대형주에 대한 매집으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부터 대형주를 좀 매집해 나가는 과정이 좀 맞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급의 변화였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이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박스권 돌파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을 상당히 좀 맞겠다. 하지만 저도 일단 김두선 대리님과 좀 마찬가지 의견이 뭐냐면은 1930포인트가 단기적인 일단은 저항권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그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비중 100%이신 분들은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해 두시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다시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지금 네. 좋은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 팀장님은 2,000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2,00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1,97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갭이 발생했던 구간까지는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7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리더라도 아무래도 그 구간까지는 이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이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앞에 뭐 그리스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디폴트 가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주 짧게만 네. 악재가 될 만한 변수들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BDI 지수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될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지금 급락이 좀 나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BDI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급락이 나왔죠. 전저점에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뭐 공급 과잉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 이상권이 있던 2,000포인트가 12월 중순 정도에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1,000포인트도 깨고 900포인트 초반까지 엄청나게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BDI 지수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 위축,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동행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좀 이따가 뭐 김선 대리님께서 언급해 주시겠지만 이란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유가 급등 시에는 모든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과의 그 의견 조율, 그러니까 신국채와 이제 구국채 간의 교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견 조율이 성과가 얼마만큼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민간 채권단에서 아무래도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3월 20일 날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이번 달까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꺾인다라면 시장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감소되고 매도 전환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같이 좀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요 네 가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체크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슈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IT와 차의 투자 전략은 조용한 듯한 IT가 고개를 들었고 차는 조금 가는 듯하더니 또 쉬어버려서요. 예, 일단 수급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차피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그 인텔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IBM 있고 24일날 애플 실적 있지 않습니까? IT 기업들이 이 부분 지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IT 쪽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수급들 보면은 지금 그 계속 기관이나 이쪽에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IT가 조금 더 지금은 유망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은 네. 뭐 큰 폭의 추세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가격 조정 정도, 2차 네. 상승을 위한 어떤 뭐 조금 쉬어가는 국면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쉬다 다시 가고 대세는 IT다. 홍의진 팀장님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익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좀 작은 것들이 모여도 큰 걸 끌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버겁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이 오늘 4% 이상 좀 급등이 나온 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역시 시장이 좀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오전대 이상의 지금 실적이 좀 달성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글로벌 MS가 유지되면서 수요가 유지될 경우에는 단연코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고점 110만 원까지의 지금 목표가는 충분히 지금 설정이 가능하실 거고, 그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는 아무래도 시장,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거기에 좀 포커스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타 IT 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그 IT가 앞으로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IBM이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들은 현재로서 IT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익 실현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와준다라면 그때는 같이 한번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시간, 타이밍 조율을 다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지금 자동차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실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 비중에 아무래도 지금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관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게 IT와 자동차죠. 근데 이제 글로벌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증권 업종 또한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해서 반등세가 외국인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트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샀던 거 덜고 나서 그동안에 없었던 거 이제 다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도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17만 주 정도 지금 유입이 됐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관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힘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언제 감소가 되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는 시점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시간 걸린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IT는 기관이 팔면은 조금 한번 같이 팔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관점에서는 뭐가 우선인 겁니까? 차입니까? IT입니까? 지금 사야 되는 관점에서는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냐, 중기를 보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실 분들이라면 IT를 따라가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IT 조정 나올 때 IT를 따라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주일 이상 난 기다릴 수 있고 한 달 이상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매집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10만 원 가더라도 목표 수익률 자체는 3%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기적 이상으로 가실 분들은 자동차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면 IT, 중기면 차 맞나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질문한 사람이 허망한 게 단답형인데 크게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그 자동차는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양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수급적으로 쏠리는 부분 그리고 계속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IT 기업 실적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IT 쪽에 쏠릴 예정이고 미국 기업이 지금 실적 좋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그 파이 자체가 우리나라 대부분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IT에서도 해쳐보면 여러 가지 지용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전략 때 다시 한번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급 얘기만 IT에 관해서 해주셨으니까. 이슈 나머지 하나 남아있습니다. 커지는 이란 리스크 정유주에 미칠 영향은 이 얘기가 좀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란 이슈는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 많아서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장이 좋지 않습니까? 좋아서 다들 오르고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유주나 화학주의 예전에 그 굉장히 고점에서 지금 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수익을 계속 이제 손절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주위에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이런 게 터지니까 불안해 하셔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직접적인 연계는 우리나라 탑3 기업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과 이란 혹은 이제 이슬람 쪽 시아파하고 그 정치적인 불안정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자막이 좀 나갈 듯 싶은데
그 일단 WTI 유가가 100불 이상을 유지되는 부분은 이 부분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탑3 이제 회사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도 안 되는 수준, 정확히 5.9%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비중을 더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네.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이 얼마나 이란에서 정말 수입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사실 전화를 해봤습니다. IR 담당자들한테 직접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SOE라고 GS하고 SK이노베이션 세 군데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했죠.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오를 때는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SOE 담당자는 굉장히 밝게 받으셨습니다. 전혀 없다고. 예. GS도 역시 밝게 받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어둡게. 예, 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받자마자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사우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우디 쪽에서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얼마나 받냐고 여쭤보니까 60% 정도 이상 받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전체에서는 이란이 한 4위 정도 비중으로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정도만 9에서 10% 정도 지금 원유 수입을 하고 있다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은 SK 이노베이션보다는 SOE나 GS 가지고 단지 유가로 베팅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실적에 연관시키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란 때문에 최소한 정유주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는 그럴 필요까지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알아볼게요. 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일단 현금화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신 김주선 대리의 내일장 전략부터 확인해보죠. 예, 일단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조금 반복이 될 수 있어서 최대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장세를 이렇게 봅니다. 순환매 장세고 빠른 순환매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키 맞추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 1월 이후에 사실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올랐죠, 크게. 그래서 현재 업종별 키 맞추기 전략이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대표주 중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선침해를 하시는 부분, 그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 또 설날 연휴를 앞두고는 4일간의 어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1900 위에서는 저항 압력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점을 높이는 작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1800에서 1900 말씀드렸는데 1850에서 1950 정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IT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IT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로 IT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관심 종목에 IT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김주선 대리의 종목은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홍희진 팀장님의 내일장 전략은요? 네, 일단 지금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지금 기관들이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지금 기관 물량이 한 180억 정도 순매수로 좀 나왔는데, 서울 반도체나 OCI 머티리얼즈 같은 큰 종목들 아니면 거의 산 게 없고 오히려 매도에 좀 가담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 근데 아무래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트레이딩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일단은 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중소형주 낙폭과대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1920에서 1930포인트가 일단 단기 저항권이죠. 근데 그 선이 뚫릴지 말지는 외국인에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이 상당히 영향력이 큰데,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계속해서 좀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돌파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응 차원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저항권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나서 시장을 좀 관찰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매도가 좀 바람직한
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지금 기관들에 대해서 IT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해서 지금 한 800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IT 쪽에 대해서는 대형주가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굵직굵직한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가 남아 있죠.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IBM이나 지금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는 모멘텀이 사라져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신다라면은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IT 쪽과 기계, 그러니까 기계 부품 중 우림기계라든지 동일금속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들이 많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셀바이오텍이라든지 시젠, 메디포스트라든지 코롱생명과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1930 정도에선 단기적으로 파는 것도 방법이다 하셨는데요. IT를 단기적으로 좀 해법으로 역시 찾아주셨던 김주선 대리의 관심 종목 IT입니까? 예, IT 뭐 너무 좀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긴 했지만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마요. 삼성전자를 설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이닉스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니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그 삼성전자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사실 이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 오늘 보시면은 아까 계속 뭐 오늘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래량도 터지면서 지금 이 가격대 그 이제 거의 2011년 8월 이후에 뚫지 못했던 가격을 장대 양봉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뚫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상당 부분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를 또 보여드리면은 1월달 이후에 계속 오르지 못하고 지금 처음으로 다시 그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일단 가격대는 먼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근처에서는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07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 금일 종가에도 20% 바로 편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내일 조금 아침 정도에는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만 원 근처에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9만 원 정도로 오히려 저는 100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어오는 예, 거 수급을 맞아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수급을 제가 지금 켜놨는데요. 지금 오늘 가장 외국인들이 근 5일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5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관은 사실은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 갔던 부분인데 기관까지도 지금 매수 동참을 하면서 오늘 4% 이상 그 이제 급등을 하게 됐고 누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1월 5일까지는 이제 누적 순매수 외국인이 기록하다가 1월 이후에는 사실은 누적입니다. 누적으로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한 5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순매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더 채워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IT,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IT주인데 이 두 개 정도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수할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실적에 따라서 그 매수 가격 그 체결은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타이밍을요? 저는 항상 그 나오기 전후 다 상관없다고 보는 게 지금 인텔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미 그 인텔 나오기 전에 반영돼서 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후속타들 애플이나 뭐 그런 후속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실적 시즌 1주에서 2주 정도는 IT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서 사도 괜찮다는 의견이셨고요. 홍혜진 팀장님은요? 네, 저는 오늘 LG 상사를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지니까 대형주에 좀 관심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트에도 이미 뭐 중소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LG 상사는 아무래도 지금 자원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영업이익에서 50% 이상을 자원 개발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확대될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장기 투자도 좀 같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요, 장기 이평선과 그다음에 지금 단기 이평선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241선, 그러니까 1년 전에 사신 분과 최근에 사신 분들의 평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시점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11월 달 초 이후에 그러니까 지분 증가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분을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과 최근에는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지금 강하게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관심 갖고 기관이 관심 갖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안정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급등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자원 개발 부분, 어떠한 부분을 지금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구리라든지 석탄, 그다음에 이제 원유나 철광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은 지금 개발권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면 상품값도 그만큼 좀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라든지 석탄은 중국이 제일 많이 쓰고요. 철광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글로벌 2위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지금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 호재로서 단기적으로 상품값이 급등을 한다면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53,000원에서 53,500원 구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53,500원이 좀 저가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가 부분에서 일단은 좀 잡아보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63,000원 전고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지켜볼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63,000원의 목표가를 좀 설정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이죠. 그러니까 121선과 241선 사이 가격인데, 그 49,000원이 종가상에 이탈이 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넉 달 정도 보고 홍희진 팀장님은 박스권을 이미 돌파한 LG상사를 관심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주 야심차게 삼성전자를 얘기하신 김주선 대리 기존 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편입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YG-1, 코롱인더, 덕산하이메탈, 베이직하우스, 성진, 지오텍 모두 다 10%씩만 실려 있었습니다. 종목 5개 한 판에 정리해보니까요. 덕산 하이메탈이 손절가 터치로 빼시겠다는 의견이시고, 와, 코롱인더가 이제 수익률이 YG-1을 넘기네요. 7만 원도 회복했고 많이 올랐습니다. 보유 의견 역시 주셨네요. 베이직하우스가 약간 조용하고 성진 지오텍도 뭐 괜찮은 모습인데, 덕산 하이메탈이나 코롱인더부터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예, 덕산 하이메탈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CES 관련해서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LG전자 그 부품주들이 좀 부각을 얻고 아몰레드 쪽은 또 소외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이 단기적으로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가 또 왔기 때문에 원칙상 일단 매도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지지선은 있기 때문에 저는 확보는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24,000이라는 말을 손절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지금 일단 수급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는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보유 의견을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이유는 기관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기관 매수세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까지 지금 합세를 하면서 지금 아까 업종별 소외된 종목도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YGN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는 조금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61선에서 지금 이탈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복이 더디거나 혹은 수급이 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그때는 제가 매도 사인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장기 종목으로 지금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61선 회복 여부를 보고 판단을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모멘텀 관련해서 중국 지수 급등과 함께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급등한 후에 5% 이상 급등한 후에 제가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고, 네. 수급을 말씀드리면 또 기관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 기관에서도 다시 합류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소비 쪽으로 계속 정책들이 나올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꾸준히 들고 계셔 보시면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진지오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과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매출 제가 30% 증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덕산 하이메탈만 빼겠다는 코롱인더는 더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AS 들어봤습니다. 홍희든 팀장님 기존 포트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홍 팀장님은 이수화학과 태광, 후성, 이녹스, 오스템 임플란트 현금 비중이 확연히 좀 차이나게 적었었는데요. 종목 수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수익이 가장 좀 나지 않고 있는 이녹스보다도 좀 횡보한다는 이유에서일까요? 후성을 전략 매도하겠고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가다가 조금 수익이 줄었는데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시군요. AS 해주시죠. 자, 일단 이녹스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같은 FPCB에 대한 원재료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손절가를 16,00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녹스뿐만 아니고 파트론이라든지 뭐 지금 파트론이나 와이솔, 뭐 이라이코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 지금 부품주들이 일단은 다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관 쪽에 일단은 매도가 좀 커지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일본 기업 히타치에 대한 특허 침해 피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특허를 지금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금 피소로 당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나온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지금 수급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 46,000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기관의 매도가 47,000주가 나왔는데 보험 쪽에서만 46,000주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이탈은 아직까지 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뭐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12,500원이 깨지 않는다라면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략 매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자. 근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상은 아무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이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3개월 보고 제가 목표가 3만 원을 설정해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금야금 지금 자기가 갈 자리에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지나면은 3만 원 이상에 충분히 지금 가격 도달은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말씀하신 김주선 대리부터 완성본 포트폴리오 차근차근 보여드립니다. 자, 김주선 대리는 덕산 하이메탈을 뺐고요. 그 대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은 20% 비중으로 새롭게 실었습니다. 현금은 40%로 줄어들게 되네요. 종목은 역시 5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도 가격 괜찮다 하셨고 11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100만 원 깨지면 손절 준비하시고요. 코롱인더 YG원은 높은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희진 팀장님의 경우에는 후성을 빼고요. 그 자리에 LG상사를 집어넣었습니다. 현금 비중은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비중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LG상사 가격 좀 봐주십시오. 63,000원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전고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 덕담을 미리 들은 듯하네요.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191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 밤 인텔 실적 체크해 보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